댓글 의견인데요. 김정은 선수가 최근 이적을 했기 때문에 뭐 그에 관련해서 김정은 선수에 관련된 댓글이 좀 있는데요. 김정은 선수 마무리 잘하시길 바라며, 근데 우뱅에 있었을 때처럼 역할 수행할 수 있으려나 제발 혼자 고생하지 마시고 부상당하지 말고 마무리 잘하길 바랍니다. 김정은 선수 고생하지 말고 마무리 잘해야 되겠고, 그런데 지금 하나원큐 사정을 보면은 김정은 선수가 뭐 독박 4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예진 선수가 경기를 뛰게 되면서 뭐 경기 내용적으로 많이 좋아져서 다들 하는 얘기가 왜 진작 김예진을 안 썼냐 이 얘기인데, 저는 한편으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 4, 5번 자원들 빼고는 김미현 선수가 제일 커요. 그러다 보니까 4번이 없는 문제 때문에 김미현 선수를 계속 기용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그러면 김미현 선수도 부상 때문에 지난 시즌 후반부에는 다 빠져 있었고, 이 선수도 좀 자주 아파요. 3번은 뭐 박소희 선수가 보상으로 갈지도 몰라요. 최민주 선수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그렇게 많이 안 쓰는 모습이고요. 그 4번에 당장 넣을 선수가 없다면 최민주 한번 써봤으면 그런 생각도 하긴 했지만, 뭐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긴 해요. 지금까지로 봐서는. 그 4번만 넘는 게 아니라 3번도 거의 구멍이 나 있는 상황이고요. 이래서 차라리 박지훈이라도 잡아가지고 그 박지훈 선수가 또 보상으로 우리은행 가버릴지도 모르는 거지만 일단 잡아서 박지훈, 양인영, 김하나 이렇게 돌려막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봤으면 했는데, 뭐 그러면 KB에서 올만한 선수가 양지수나 엄서희 이 정도밖에 없긴 하네요. 어떻게 뽑아도 이거 김정은 선수가 진짜로 30분 뛰고 이러는 거 아닌가 그런 걱정이 되기는 해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셔야죠. 정은이는 하나서 맨날 아프다고 안 나오더니 우리 간에 잘도 뛰더라. 자, 이런 대책 없는 댓글이 나왔습니다. 김정은 선수가 하나에서 계속 아파서 못 나온 이유가 뭐죠? 그때 하나은행이 지금은 기록이 삭제됐지만 2등까지 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팀에서 반지 한번 껴보겠다고 수술까지 미루고서 그 투혼을 발휘하는 시즌이었어요. 수술 당장 받아야 되는데 안 하고 있었어요. 경기 끝나면 무릎에 그 아이싱 칭칭 감고 나오는 거, 그 부천 직관 다니시는 팬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경기 끝나면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거. 근데 그런 사람한테 아프다고 안 나오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심보는 뭔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우리 간에 잘도 뛰더라. 우리 가서는 이적하면서 수술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은행에서 몸 관리 잘했나 보죠. 스포츠팀은 의료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NBA에 가면은 피닉스 선즈가 유명하잖아요. 아픈 선수들 다 거기 가면 나와서 나온다고. 우리은행도 보면은 그 부상 선수가 없는 건 아닌데 모르겠어요. 아니 진짜 내구성이 강한 선수 아니면은 그렇지 못한 선수는 일찍 떠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선영 선수가 있을 때 허리 때문에 오래 고생한 거 빼고는 그렇게 부상으로 길게 고생하는 선수가 별로 없거든요. 최희샘 선수 정도가 자주 다치고 이러지만 최희샘 선수도 못 나올 것 같더니 금방 다시 복귀하고 이러고요. 반대로 하나원큐는 아픈 선수가 많죠. 그러니까 팀의 의료 차이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런 것 때문에 김익경 코치님을 영입했다고 했을 때 잘했다고 한 거죠. 분명 필요한 조치였고 효과를 볼 걸로 기대를 해요. 당장 이것 때문에 성적이 어느 정도 하고 올라간다 이건 아니겠지만 전보다는 확실히 기대되는 점입니다. 자, 한일 교류 올스타전 얘기해서 달린 댓글인데요. 국제 경기임에도 아직 방송이 편성 안 됐다는 게 한국 연봉의 현 주소인 것 같다 씁쓸하네요. 지금 방송이 편성되기가 어려운 게 야구가 편성이 돼 있죠, 지금. 그러면 지금 WKBL의 주간 방송사는 KBS N스포츠가 주간이고 MBC 스포츠 플러스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구 하는데 정신 없을 겁니다. 야구는 일주일에 6번 경기를 다 하잖아요. 중계 채널 5개가 다 들어가는 리그가 야구고, 그러다 보니까 편성도 쉽지 않을 거고, 뭐 잘하면 중계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차라리 중계 없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얘기를 짧게나마 했던 이유는 멤버 구성이랑 놓고 보면은 이게 승리를 목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라 일단 교류를 해서 지금 어린 선수부터 해서 앞으로 쭉 십몇 년 교류를 이어나가고, 이 선수들이 우리보다 상위 리그에 가서 저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이라도 느끼고 왔으면은 그래서 우리 리그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그거 자체만으로도
좋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는 생각에 못 미치고 일단 당장 줬다는 어이구 이런 사람들이 많을까봐 그 얘기를 했던 건데 뭐 중계하면 뭐 100% 그럴 것 같아요. 이상백배 아직도 이어지고 있죠. 이상백배가 왜 이어지는 거냐면 일본의 농구를 전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일본 와세다 대학의 유학생으로 주전 센터 겸 감독이었던 이상백님입니다. 이분으로 시작해서 일본 농구도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아직도 한일의 대학생 선수들끼리 경기를 치르는 이상백배라는 교류전이 있는 건데 대학 진학을 많이 해요, 일본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일단 대학으로 가면 프로 되기가 쉽지 않다는 거 다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은 선수 수급이 안 돼가지고 그렇고 일본은 반대로 끝나고도 직장에서 잘 정착하려면 대학 공부를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차이를 모르고 일단 졸업만 하는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저는 이게 중계가 되는 게 꼭 좋은 건지 그걸 가늠을 못 하겠어요. 이건 제도 얘기를 예전에 했던 건데 둘이서 정말 바보들의 행진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뜬구름 풀이 정말 오지네. 우리나라와 일본의 여건이 같지도 않고 규모도 다르고 무조건 따라한다고 그게 될 것 같냐. 현실을 너무 모르나 멍청한 소리다. 농구를 동호회 동아리 취미로 하면 고2 되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다. 그나마 선수들이 있으니까 직업으로 이어나갈 목표가 있어서 계속하는 거지. 선수들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민하면서 선수 생활을 이어나가는데 일반 학생들이 농구를 정말 웃기고 자빠졌네. 그리고 혹여나 아마추어 선수 생활을 이어나간다고 치자. 그럼 졸업 후 누가 그 선수들을 책임지지? 일본은 중소기업 강국이고 우리나라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소기업이 많아서 농구, 배구, 죄다 실업리그를 유지해 나가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대기업 눈치 보며 살아남기 바쁜데 농구팀, 배구팀 운영할 것 같나요? 그리고 그리고 일본 선수들이 운동하면서 우리나라 프로 선수처럼 대우받는 줄 아나 본데 웃기지 마세요. 우리나라 여자 프로 선수 아무리 못 받아도 연봉 3에서 5천은 받지 않나요? 일본은 연봉 5천도 안 되는 선수들을 열렸고 그나마 유명한 스타 선수들이 1억 가까이 받고 광고 등 다른 일로 돈을 버는 거지. 나머지 선수들은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업에서 일합니다. 그리고 그 선수 은퇴하고 나서도 계속 기업에서 직원으로 정년퇴직까지 일해야 합니다. 그만큼 직업 선수만으로 생활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적은인 거지만 그나마 프로리그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바라보고 운동하는 학생들이 있는 건데 무조건 일본 실업리그가 있어서 팀이 많고 우리 선수들이 커서 농구가 활성화되고 성적도 좋다고. 그럼 당신들 반대로 우리도 학생들을 죄다 아마추어로 바꾸고 아마추어 리그 운영하면서 프로리그는 실업리그로 바꾸고 선수들은 낮에는 일시키고 오후에는 운동식 연습시키면서 운영하면 선수들도 커지고 실력도 향상되나 참 잘도 그렇게 되겠네요. 그리고 여자 배구를 알긴 하요. 여배가 인기가 있어서 선수를 뺏기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던데 신인 드래프트 선수가 몇 명이나 되는 것 같나요? 매년 30에서 50명 왔다리 갔다리 하고 거기서도 몇 명 뽑히지도 않는데 뭔 선수를 뺏기니 뭐니 하고 있어. 뭘 비교하려면 비교 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비교를 하든가 대충 주워 듣고 좋은 것만 언급하면서 따라야 된다고 하면 그게 적용이 되나요? 국가마다 경쟁력도 다르고 여건도 다른데 그렇게 단순하게 가능하면 세계 농구 5손가락 안에 드는 건 식은 죽 먹기겠다. 또 아무 생각 없는 얘기죠, 이거는. 제가 언제 프로리그를 철폐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계속 얘기하죠. 우리나라가 실업으로 되돌려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실업이 유지가 안 돼서 프로화를 한 거라고. 그렇게 되돌리면 없어진다고. 계속 얘기하는데 다 일부분만 듣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일본이랑 여건 안 같죠. 엘리트 스포츠제 얘기를 하면서 달린 댓글인데 엘리트 스포츠제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반대하는 거는 지금 성인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엘리트 스포츠제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학원의 엘리트 스포츠제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그 카르텔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얘기는 듣지도 않고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동아리나 취미로 하면은 고2 되면 아무도 안 할 거다. 뭐 보통 이런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도 했죠? 학교 스포츠 클럽 얘기도 했죠. 제가 학교 스포츠 클럽 중계하던 사람인데 고2고 고3이고 계속 부활동 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 그렇게라도 접근성을 낮춰보고 그렇게 해서 싹이 보이면 그때 계속 가자고. 재원이라도 일단 확보를 해보자고. 딴 거라 더 하자는 게 아니라 길만 열어주자고. 지금의 그 엘리트부에 도저히 갈 방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클럽부에서 하고 있는데 그 선수는 하고 싶고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런 학생들한테 길만 열어주자고요. 뭐 딴 거 다 바꾸자는 게 아니라 대회 하나에 이런 데도 상위팀을 참가만 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일본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일본이 엘리트부가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부는 엘리트부대로 있으면서 제가 말하는 동아리부 이런 팀들도 참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가를 할 수 있게 해주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 뭐 어딜 보고 내가 뭐 프로로서 옛날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지 좀 얘기를 해보시죠. 뭐 농구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도 그 기업에서 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나쁜 점만은 아니에요. 우리나라 프로 농구는 체져봤다가 2년 하고 잘릴 수도 있는 게 프로고 그러면은 그거 연계된 걸 아무 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그 옛날 실업대가 더 나았을지도 모른다는 얘기고 옛날 실업대 그런다고 선수가 없었냐? 우리 옛날 실업대 봐요. 팀이 몇 개였는데 13개였잖아요. 지금 몇 개예요? 6개잖아요.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확연하고 근데 이미 강을 건너버렸기 때문에 옛날처럼 그렇게 운영하는 건 이미 안 되는 상황이라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눈치 보느라 살아남기 바쁜데 팀 운영 갖고 가냐. 이래서 프로화 한 거예요. 그 얘기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정년이 보장되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좋은 거지. 왜 그게 되게 나쁜 것처럼 얘기하는지 그걸 모르겠고 그 정년 보장이 외로 없어지고 나서 안정적인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선택하기 어려워진 것도 있는데 그리고 제가 연봉 얘기는 앞서도 했는데 그 일본 선수들을 최저받다가 그 농구 선수 안 되면 그 기업에서 계속 일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선수들은 이게 안 되는 실정이고요. 이게 뭐 꼭 단순 비교할 만큼 나쁜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뭐 적은 인구지만 프로 리그가 유지되기 때문에 운동하는 선수들이 있다. 근데 그 선수들이 지금 몇 명이냐고요. 제가 계속 그 얘기했죠. 고등학교 선수가 1, 2, 3학년 다 합쳐봐야 100명 남짓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고등부도 유지가 안 되는데 고등부도 자꾸 선수 없어가지고 출전 못하고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지금의 엘리트 부들 다 없애자고 있나요? 엘리트 제도 때문에 진입 장벽이 너무 커가지고 학생 때 진입이 어려우니까 일반 학생 중에서도 길만 열어주자 그랬죠. 참가 허가만 해주자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 어딜 보고 뭐 내가 프로를 없애자 그러는지 학원에 엘리트 스포츠제를 폐지하자 그랬지 제가 언제 프로리그를 철폐하자 그랬어요. 이거 진짜 아무 생각 없는 거고. 여자 배구를 알기는 하냐. 뭐 여자 배구 뭐 드래프트 맨날 30명, 50명 참가하는 여자 농구는 20명 남짓 참가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각 팀이 2, 3라운드면은 참가한 선수 전원 선발되는 해도 있는데 무슨 50명이면 2배인데 차이 많이 나는 거지. 그리고 내가 배구를 알긴 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게 아닌 게요. 제가 여자 고교 배구를 중계하던 사람이에요. 박혜민 선수 선명여고 다닐 때 그때부터 박혜민 선수 찍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 드래프트 중계를 했던 사람이에요. 현장 분위기 잘 알아요. 2개 중에 고르라 그러면은 농구보다는 배구 골라요. 왜? 배구가 더 나중에 유리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선수가 너무 없어가지고 팀도 유지가 안 되고 대회도 유지가 안 되니까 학교 스포츠 클럽은 잘 되고 있으니까 거기 애들도 길만 터주자고요. 그 얘기 어떻게 프로화로 없애자는 얘기가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실래요? 그렇게 안 하고 엘리트 스포츠로만 가는 걸 철폐를 안 하고 그냥 지금처럼 엘리트부만 무조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 선수들만 등록 선수로서 데뷔할 수 있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출생률은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학생 수는 기하급수로 줄고 있고 100명 남짓으로 유지가 안 되는데 남자 지금 부가 2, 3배 되니까 유지가 되는 거고 여자는 그런데 무슨 방법으로 그 다음을 유지할 거냐고. 그래서 이 다음이 걱정되니까 선수 충원이 안 되니까 농구를 시작하기 너무 어려운 진입장벽부터 낮춰주자는 얘기잖아요. 언제 프로를 없애자 그랬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은큐는 항상 시즌 막판에 연승을 합니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다음 시즌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다음 시즌 개막하면 리셋됩니다. 이게 약팀들 종특이죠. 그리고 하나원큐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하다시피 선수들 탤런트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요. 구성이 안 맞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즌 막판 돼서 순위가 별로 크게 상관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마음 비우고 하고 나면은 그러면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요. 외로 달간해가지고 초조하지 않으면은 다 이것저것 다 잘 될 때 있거든요. 뭐 이번에는 근데 그 팀 분위기를 잡아줄 베테랑도 왔고 그러니까 한번
너무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 무너진 거 다시 쌓아 올리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인데 시간을 두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이 팀은 제가 이번에 느낀 건 바뀌려고는 해요. 근데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뭐 우리은행은 한 번에 됐는데 그 준비 오래전부터 하고 있던 거고요. 이미 이전에 왕조를 세워본 그 멘탈리티가 있는 팀이었어요. 좀 경우가 달라요. 우승해본 적 있지만 그거 신세기 때잖아요. 그걸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 이제 온 거예요. 그리고 한일 교류 스타전에서 주전급 막내죠. 막내라고 해도 라이징 스타 모음이네. 퓨처스보다 상위쯤 되는 말씀하신 대로 국제전도 자꾸 하면 좋지 않을까요? 예. 자꾸 뭐 해외 선수들이랑 뭐 부딪혀 봐야 된다는 이유로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외국인 선수를 데려와서 외국인 선수끼리 경기하게 만들 게 아니라 물론 연습 때는 같이 했겠죠. 근데 그건 연습이에요. 연습이랑 실전 경험이랑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경기를 여러 번 가져야지 이 선수들이 진짜 경험을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번에 미래를 생각해서 어린 선수들로 구성해 나간 게 저는 잘한 것 같아요. 나름 열심히 준비하는데 말을 할 때 심표도 안 찍고 문단 변경이 없어서 연이어 설명을 하다 보니 지금 말하는 것이 어느 팀에 설명한 건지 도무지 모르겠네. 예, 그렇게 느끼시겠네요. 근데 말을 하다 보면 저도 말하다가 생각이 바뀌기도 하고 이게 생각나는 대로 쭉쭉 이어나가고 그렇게 써놓다 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거 단락 구분은 어느 정도 해드려야겠네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기종 선수 중 더 좋은 선수가 가게 되는데 영입하는 이유가 특별히 탑급 선수 아니면 왜 영입? 이것 때문에 FA 때 그 제도 문제를 계속했던 거죠. 보상으로 더 좋은 선수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 같은 데는 영입 못한다고. 문제 제기가 계속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고치려면은 당장에 작년에 보상 내줬었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보상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받아온다 그러면은 이 제도 바꾸는데 그 팀에서 동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은 보지 말고 절충안을 던져가면서 차근차근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 FA, 프리 에이전트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너무 구시대의 구단 수뇌부들의 협회 관계자들과 그들의 이권 보호만을 위한 기형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선수풀도 좁은 편이고 구단의 수도 6개 뿐인데 보상에 대한 문제가 너무 크다 보니 선수들에게 있어서 항상 협상의 주도권은 구단이 있기 마련이고 S+급 슈퍼스타들 제외하고 특히 주전급 선수들이 아닌 이상 무조건 숙이고 제시하는 계약에 끌려가다시피 하는 거라 FA라는 취지와는 정말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적지 않은 기간 동안 팬들과 관계자들에게 제도 문제점과 개선에 대한 인식이 퍼지고 있는 시점이니 조속히 개정이 되어서 선수들의 권익이 실현되고 더불어 적극적인 선수 영입으로 다양한 스토리가 생기면 보는 재미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 얘기를 계속 하는 거고요. 근데 이 제도에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는 10년 전부터 다들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안 맡기냐? 나는 줬는데 그 다음에 내가 받아와야 되는데 이걸 못하니까 이 철판에 선뜻 동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채널에서 이 얘기를 꺼내면서 절충안에 대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먼저 말씀 주셨던 33세 이상은 완전 프리로 놔두는 그런 절충안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선수가 이적하기 좋고 좋은 조건을 찾아가기 좋아야 되는데 지금 리그 상황에서 좋은 조건이라는 거는 상위팀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프리로 이동할 수 있는 선수들은 더 상위팀으로 몰리게 되고 그러니까 몇 년째 순위표가 거의 안 바뀌는 거죠. KB 스타즈가 박지수 픽을 못했다면은 우승할 일이 없었다고 보고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금기어 그 선수 때문에 하나원큐가 자동으로 6픽, 12픽을 배정받게 되면서 박지수 얻을 기회도 못 얻었잖아요. 그런데 하나원큐에 박지수가 갔다고 해도 당장은 어려웠을 거라고 솔직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 기준으로는 김정은도 있고 강희슬, 신지현 다 있었긴 하지만 그 KB마저도 KB는 2, 3등 하던 팀인데도 당장 우승한 게 아니고 처음 오자마자는 박지수 선수가 그렇게 많이 접은 적이 없어가지고 눈물을 흘릴 정도로 그거 많이 졌거든요. 시간이 걸렸으니까 하나원교도 한 그 정도 한 3년 정도는 걸렸을 거라고 봐요. 이렇게라도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드래프트에서 바꾸기에는 선수풀이 너무 없기 때문에 바뀔 전망이 안 보여요. 그럴 걸로 기대되던 선수가 지금 박지현이었는데 박지현 1등팀 가버렸고 박성진 그 백업 없는 팀에서도 경기 거의 못 뛰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농구의 풀이 너무 확실하게 줄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길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기 쉽게.
즉 엘리트 부에 있는 학생들도 프로리그 진출을 100%로 꿈꾸지 않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본인들의 선택이고 어느 위치에든 간다 안 간다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건데 프로리그 가면은 어느 정도는 할 것 같고 어느 정도 길게 뛸 것 같아야지 꿈을 꿀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재원이 돼야 되는 건데 그건 재능이 되는 재원이 그렇게 많이 확보하려면 지금같이 부도 몇 개 없어가지고 가려고 해도 근처에 부가 없어가지고 못 들어가고 이런 것보다는 많은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게 길만 열어주고 혹시 그럴지도 모르잖아요. 그냥 동아리 팀인데 엘리트 팀 한두 팀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 되나 보다 하고 드래프트장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차라리 이렇게 가는 게 선수 숫자를 어느 정도는 확보하는 방법인 것 같고 자 FA 얘기인데 지금 선수 풀 얘기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들었는데 작년에 보상 선수 준 팀에서 이번에 자기 얻을 차례인데 하지 말라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보상 보호 선수를 한 명씩 늘린다든지 아니면 그 제안 주셨던 대로 나이를 기준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바꿔갔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여러분이 주신 의견 가지고 말씀드려봤는데요. 앞으로도 의견 주시면 이렇게 그 의견에 대해 교환을 하고 그 교환된 의견을 통해서 여론을 끌만한 정충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보상 선수가 결정되면은 그 보상 선수에 따른 각 팀 전력 현황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말씀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